싱싱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싱싱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로 아난티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현대무엑스가 18.6%의 상승률, 식품주로 소개해드렸던 샘표식품 역시 5%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37,7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대동기어가 1.5%의 상승률, LG에너지솔루션도 8%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455,5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9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플러스 시켜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입니다. 벌써 2025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주말 다 빼고 나면은 한 20일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일 또 상승 나오고 있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은 2025년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손실이었다고 하면은 마지막 한 달 12월은 수익으로 마무리 또 해야 2026년도 스타트도 화이팅 하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영웅 전찬함과 또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내일 있을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들의 호재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뭐 늘 그런 것처럼 오늘 시장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월, 화, 수, 수요일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날짜가 12월 10일인데 12월 8일 월요일하고 12월 9일 화요일 시장을 보면은 8일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봐서 알겠지만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린 이거를 하락 마감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코스닥이 뭐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거 상승 마감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락입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왜 하락이라고 얘기하는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그냥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개인과 외국인의 또 기관의 매매 동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폭 줄어든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99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786억을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986억을 매수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245억 그리고 오늘은 시장 자체가 상승 나오려면은 원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 나는 것처럼 시장도 상승 나오려면 외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외인이 매수한 것보다도 실제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마 하고 기관이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국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수가 하락 마감한 원인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 또 큰 원인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왜 시장 자체가 오늘 하락 마감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FOMC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경기 상향의 방향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아주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의장이신 제롬 파월 그분께서는 이제 은퇴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퇴직을 하는 시점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금리 이 폭을 기존처럼 베이비 스텝 0.25로 내릴 거냐 아니면은 진짜 뭐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0.5%로 내릴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결정되는 한마디로 인하는 확실하지만은 그런 인하의 그 인하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시장 자체가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원달러 환율에서 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가 상승하고 또 상승 마감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2025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2026년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투자해야 될까요?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조금 개개인이 투자하시는 개개인분들이 많은 매매 원칙을 다 각기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이직. 베이직이라는 영어 뜻이 뭡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만 지키세요. 기본.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기본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 선택과 집중. 많은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진짜 수익 날 가능성이 큰 종목만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50개 해야 돼요? 아니면 5개만 매매해도 됩니까? 5개만 가지고 승부 보세요. 5개만 가지고 내가 수익으로 승부 못 본다. 그러면 10개, 20개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맨날 손절. 아, 나는 똥손인가 봐. 나는 손에 코 대면 똥 냄새 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똥손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5개 미만으로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어떤 분들의 자기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발굴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옆집 영희가 또는 앞집 철수가 그리고 또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건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래, 이건 제2의 더 핑크퐁 컴퍼니가 될 거래, 제2의
천일고속이 될 거래 하고 부안이동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 남의 말 듣고 종목 매수했다가 보통은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손실로 끝나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안이동하지 마시고 옥석거리기 매매가 필요한데 이런 거 못 하시게 되면은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점검해야죠. 그렇죠? 야, 진짜 제가 지난주에 진짜 창피했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웠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2주 전에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어떤 건지 기억해요? 어떤 종목이었죠? 대동기어였잖아요. 아, 맞아요. 네, 대동기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수혜 종목으로 네네. 대동기어 가져왔어요. 근데 대동기어 자신 있게 가져왔고 지난주에 수익률 리뷰를 해드렸는데 고작 1%? 1.3%? 네네. 아, 이게 진짜 체면이 안 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히든 종목의 히트 종목으로 진짜 연말에 여러분들께 미리 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이다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리면서 목표가도 53만 원이라 제시 드렸어요.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3일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42만 500원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도 아니죠. 주말 다 빼면 5일밖에 안 돼요. 이 5일 사이에 45만 5천 원의 주가가 상승 45만 5천 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일주일 사이 동안 몇 프로?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왜 이번 주에 8%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시청자분들? 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정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벤츠 2조 원 가까운 배터리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했다. 그 소식이 뜨자마자 월요일 또는 화요일부터 주가가 5%, 7%, 6%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벤츠가 답이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 12월 3일 증시콜라텍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ESS 전지 실제로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제조하고 여러 전기차 제조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사업도 주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외에는 AI의 수요 확대에 기반해가지고요. ESS 전지를 만드는 거에 또 역시나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이 회사는 전기차 플러스 AI 플러스 복합 모멘텀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는 목표가 53만 원은 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였죠. 주가가 오늘 45만 2,500원까지 갔었는데도 주가가 겨우 보합권에서밖에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실제 지난주 방송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하신 분들은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안 짚어주시는 건가? 어차피 보여줬고 상승 나오는 거 보여줬고 수익 나는 거 보여줬으니까는 안 짚어주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짚어드려야죠.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제가 53만 원이 아닌 55만 원이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 10월 29일에 52만 원까지 상승 나왔지만은 최소한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뛰어넘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40조 가까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현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관세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거기서 또 배터리를 생산해가지고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포드 그리고 그 외 어떤 회사입니까?
뭐 일본의 도요타 이런 회사들의 다 배터리를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삼성 SDI나 LNF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조금 기대감이 더 크다, 좀 희망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요.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55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역시나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이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주도 섹터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 섹터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건설 섹터로는 동부건설, 그 다음에 금호건설, 그리고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거 외에는 조금 신규 테마주로 페스카로 그리고 테라뷰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거 외에는 로봇 테마와 또는 고속터미널 그런 재개발 테마주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페스카로, 그 다음에 성호전자, 그 다음 TNR 바이오팹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왜 상승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공략하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조금 공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페스카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 이 페스카로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 주가가 조금 47,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거 봤었고요. 그리고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더블, 거의 100% 가까이 상승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우리가 조금 사실상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왜 매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원래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제가 사실 다른 타경제 방송 모니터링 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저 재밌는 거는 제 방송은 모니터링을 안 해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타경제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제 방송과 다른 점이 뭘까? 그리고 똑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도 어떻게 이야기할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규 상장주를 보는 제 견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다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공모주 청약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회사의 오너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조금 실제로 상장하지 않아도 재무제표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멀쩡한 회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상장한 회사에서는 차트로는 기술적 분석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대주주가 지분을 바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호예수라고 걸려 있거든요. 근데 6개월, 1년 또는 180일 이후로는 6개월, 1년, 2년 이후로는 한마디로 묶여있는 락업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모두 매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 페스카로 내일 아침에 공략했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물려버리잖아요. 아주 콱 물렸어요. 콱 물렸어. 근데 6개월이나 1년 뒤에 본전 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버티면은 본전 오고 매도할 수 있겠지. 그 생각에 1년 견뎠어요. 근데 1년 견디니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도해요. 보호예수 해지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잘못 물리면은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은 공략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빨리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주는 원래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명심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얘기할까요, 말까요? 뒤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뒤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성호전자 이 회사 볼게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이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왜 상한가 갔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성호전자가 ADS테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를 인수했다고 해요. 이 ADS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 미국 엔비디아의 고객사로 있는 어떤 한 회사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가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주식을 조금 지분 매입해가지고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갔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만 상한가 간 회사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 2 전 세계 품절 대란 이슈로도 이 회사가 주가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닌텐도 스위치에 사용되는 콘덴서 필름 같은 경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가 이 성호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 2 같은 경우가 한창 지금은 뭐 물량이 풀려가지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지만은 물량이 풀리기 전에는 이게 좀 웃돈 주고 구매를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이슈로도 성호전자가 큰 폭으로 상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호전자 우리가 지금 공략해도 될까요 말까요?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상승 나올 때도 그냥 다른 회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장대 항목 나오고 상한가 가고 이런 거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상한가 간 회사가 이 성호전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매도 의견 드리는 이 이유는 일단 너무 높아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가 너무 높고 또 너무 단기간에 일주일 아닙니다. 2주일 가까이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상승 나온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여러분들 공략하셨다가 만약에 제로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 아니면은 수급 이탈에 따른 조금 주가 하락 이런 거 물리게 되면은 큰 폭으로 하락 나오고 그냥 단번에 마이너스 20%, 5% 수익 보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도 의견 드리고요.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TNR 바이오팹입니다. 이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회사가 아닌 ECM 적용 3D 프린팅 인공 지지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주가도 역시나 건강하게 상승 나왔고 이 회사 역시도 회사만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너 리스크도 없고 재무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까지도 했었죠. 근데 저는 매도 의견 드린다. 매도 의견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단발성 이슈로 주가가 좀 상승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식약처 허가 취득 이게 저는 제일 크게 걸리더라고요. 식약처 허가 취득이라는 거는 이거 갑자기 식약처에서 이제 상용화 검토해봐야겠다 또는 식약처에서 취소 처분 나왔다 이러면 주가 하한가 나오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무슨 치료제라든지 백신 치료제와 엮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좀 제약바이오에 가깝지 헬스케어에 가까운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하를 한다고 해도 기준금리 높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약바이오 잘못 건들지 마시라 하는 말씀에서 요 TNR 바이오팹은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페스카로, 성호전자, TNR 바이오팹 다 매도 의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쟤? 다 매도 의견이네? 뭐 주식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냥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매도하세요 공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
또는 수익을 못 보더라도 손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역시나 상승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왜 상승 나왔고 방향성 짚어드렸잖아요. 그때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와 영하권 날씨의 LNG 수요 증가로 이때 당시 12월 3일에 상승 나왔습니다. 12월 3일에 상승 나왔고 그리고 12월 4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도하라, 이거 제가 차트 그린 거 아닙니다.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4일 내내 미끄럼틀처럼, 전 이런 걸 후름 라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름, 물 미끄럼틀처럼 주가가 쭉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이 대성산업에 대해서 매도 의견 드린 거에 대해서 콧방귀 끼면서 네가 뭘 알아 하고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 방송 보시고 아 진짜 그때 공략하지 않길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선생님이구나, 이제 저분 말만 들어야겠다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대충 분석하고 대충 의견 드리는 거 아니니까 꼭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귀로 끌리지 마시고 꼭 메모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성산업뿐만 아닙니다. 하나는 운이 좋아 맞출 수 있겠지. 하지만 한신공영이라는 회사 볼게요. 이 한신공영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방송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가 역시나 피레침 달리면서 윗꼬리라고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역시나 무슨 피아노 건반처럼 물기둥, 불기둥 아닙니다. 물기둥 나오면서 후름라이드의 차트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을 여러분들께 맞춘다고 하면 이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드리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 귀로 끌리지 마시고 꼭 메모하셨다가 관심 종목으로 보셨다가 투자하신 데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후 70% 급등한 페스카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성호전자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식약처 허가 소식에 상승한 TNR 바이오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빨리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우리가 좀 수익을 볼 때 왜 이렇게 오늘따라 혀가 꼬일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있어야겠죠. 하지만 땡그랑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좋은 종목을 선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죄송하지만은 죄다 통찰력 없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닐까요? 수익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뭐가 올라갈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떨어질 때 사기 위해서 쳐다보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 정도 됩니다. 원래 보통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하이닉스, 제2의 현대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발굴해서 찾아내지 않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려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익으로 마무리할까요? 투자 인생은?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앞을 내다보고
네, 진짜 앞을 내다봤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네, 좀 이 종목을 발굴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통해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28분 정도가 돼요. 28분. 이 28분 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18분. 18이라면 욕 같잖아요. 그래서 네. 18분. 네, 18분 남았는데 네, 18분 동안 이 종목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처음 말씀드릴게요. 방송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사진 찍으란 말 아닙니다. 들이대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영웅 전찬환과 또 이수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록색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시켜드려서 연말 후끈후끈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저는 30% 상승 나올 거다. 최소한 네, 이번 달 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네, 내년 2026년 1월까지는 이 종목이 30%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30% 한번 먹어보고 싶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원자재예요. 우리가 원자재 하면은 굉장히 많죠. 길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도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원자재가 어떤 거 있습니까? 흔히 있는 금, 은 이런 것도 원자재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또는 시멘트, 시멘트 원료인 아스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조금 주목해보자 하는 원자재는 어떤 거냐? 알루미늄. 네, 제가 글씨가 조금 그래요. 개발이에요. 악필인데. 개발 세발이죠. 알루미늄인데 조금 알루미늄 섹터를 전 준비했는데 왜 이 알루미늄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전기차와 ESS. 저는 요즘 ESS에 꽂혔어요. ESS. 한마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요거에 꽂혔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 알루미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2차 전지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주가가 7만 원, 8만 원에 불과했었던 LNF 주가 같은 경우가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상승 나왔어요. 왜 상승 나왔을까요? 리튬 가격 상승입니다. 리튬 가격.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왔고 에코프로 역시도 주가가 상승 나왔어요. 근데 왜 상승 나왔냐면은 리튬. 대체 이 리튬이 뭔데? ESS.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AI의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든 그리고 오라클이든 코어위브든 이런 미국의 대형 조금 이런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 수요를 감당하려면은 데이터 센터 설립은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 설립을 지어놓기만 하면 됩니까? 그 전력 효율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집에 있는 우리가 콘센트나 어댑터처럼 그거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필요하는 그런 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를 또 우리가 열 저항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화재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열 저항도가 높은 그런 원자재를 입혀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열 저항도가 높은 그런 원자재가 뭐냐면은 리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일 요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게 알루미늄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루미늄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추우면은 여러분들이 영하 20도 날씨에 가디건 한 장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왜요? 옷 입은 거니까는 안 추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가디건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바로 감기 걸리죠. 근데 패딩 입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몸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두껍고 조금 더 긴 패딩이나 이런 걸 입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위험이라든지 전기차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제품의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열 저항도가 높고 또는 화재 위험이 낮은 그런 조금 원자재로 감싸주는데 그게 지금은 리튬이라서 리튬의 수요가 조금 ESS의 수요 확대로 인해서 리튬의 주가가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나온 거고 근데 지금은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리튬 같은 경우가 완전한 그런 조금 화재 위험에 있어서 완전하게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저는 수요가 이동이 될 거다. 알루미늄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좀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다. 그냥 알루미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플랫폼 부품과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그리고 또한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 협력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 2차 전지, 한마디로 전기차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한마디로 배터리의 모듈, 2차 전지 배터리를 열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호일을 제조하는 회사가 이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는 다 화재 위험 때문에 한마디로 열 저항성이 높은 그런 원자재로 다 감싸주는데 이게 다 알루미늄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회사 알루미늄 섹터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바로 이 인물 때문에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전 산업군에 전 세계에 그리고 전 산업군에 한마디로 다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루미늄과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했냐면은 최소 50%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일본, 유럽연합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마디로 조금 AI 수요 확대와 그리고 ESS, AI 수요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진짜 귀하고 귀한 요 시대에 때 한마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50%를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루미늄은 지금 거의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원자재였다면 지금은 희귀 금속 중에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알루미늄의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내가 조금 손실만 보던 계좌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수익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알루미늄 섹터 여러분들이 지금 꼭 포트에라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알루미늄을 조금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폐알루미늄, 알루미늄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나온 폐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 알루미늄을 다시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통제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루미늄이 앞으로 조금 되게 귀한 원자재로 벌써부터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이제는 차세대 배터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니켈, 코발트, 망간, 한마디로 NCM 배터리 이런 거에 이제는 집중할 때 아닙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즉 리튬 배터리 이것 계속 쓰다가 지금 화재 위험이 올라가고 있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시행착오고 또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기차 산업에. 근데 계속 시행착오 거칠 겁니까? 계속 성장통 거칠 겁니까? 아니죠. 전기차 생산량 같은 경우가 앞으로 증가하고 또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려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장통 같은 경우도 악몽이 아니라 성장통이 되려고 하면은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차세대 배터리, 한마디로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금 미래성장 배터리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래성장 배터리가 어떤 거냐 보니까는 바로 이거예요. 전력 배터리, 알루미늄 케이스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으로 2차 전지를 감쌌다고 하면은 이제는 리튬에서는 어떤 걸로 넘어갈 거다? 알루미늄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조금 한두 달 사이에 LNF 또는 포스코 그다음에 또 뭐 리튬, 탄산 리튬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알루미늄 섹터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11% 가까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이슈도 없었어요. 왜? 알루미늄의 수요가 확대가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은 당장 어떤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알루미늄 조금 테마주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원자재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공략주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공략주 설명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 많이 물어보려고 해요. 네네. 아, 내가 혼자 계속 이야기하니까 목이 아파요. 네. 네, 우리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는 사진이 알루미늄 사진입니다. 네네. 네, 이 알루미늄 사진인데 이게 실제로 중국 어느 성에 있는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느끼시기에는 이 알루미늄이 대체 어느 곳에 물론 전 방위 산업군에 활용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알루미늄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고기 구울 때밖에 못 보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네. 대패 삼겹살 좋아해요? 대패 삼겹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대패 삼겹살 우리 가게 가면은 네, 꼭 네. 알루미늄 호일에 그렇게 얇은 맞아요. 삼겹살 깔아놓고 후추 소금 넣고 맞아요. 아 갑자기 갑자기 배고픈데요. 괜한 소리 해서 근데 실제로 그게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네네. 알루미늄 호일을 까는 이유가 뭐예요? 대패 삼겹살 구울 때 실제로 화재 위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잡을 수 있고 이 알루미늄 호일이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고기를 구워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는 이 알루미늄 호일이 엄청난 거라니까요. 배터리를 감쌀 수 있는 거니까. 오, 네네. 네, 그리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알루미늄은 여기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희귀하고 산업에 필요한 금속이라서 뭐라고? 미래의 금이라고 불린대요. 한마디로 이거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통조림,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 꼭 먹는 호일, 그리고 전기차, 별표 쳐야 돼. 그리고 태양광 패널, 별표, 건설 등의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예요. 그리고 이제는 AI에까지, AI 필요한 ESS에도 이 알루미늄 필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려요. 이전에는 최근 두 달 사이엔 LNF 2배 상승, 100% 상승, 에코프로 100% 상승,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100% 상승. 이게 다 리튬 관련주로 상승 나온 거예요. ESS 때문에. 근데 리튬 배터리 써가지고 불 났어요? 안 났어요? 전기차가. 불 났죠. 근데 이제는 불 나는 확률을 줄이려면은 알루미늄 배터리로 교체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도 확대가 되고. 근데 데이터 센터에 리튬 배터리 쓸 가능성이 클까요? 알루미늄 배터리 쓸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알루미늄이겠죠. 왜? 리튬 배터리 썼다가 이미 화재가 난 전력이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오를 섹터가 어떤 섹터겠어요? 리튬이 오르겠어요? 알루미늄이 오르겠어요? 저는 리튬보다 알루미늄이 오를 거라는 거에 저는 베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알루미늄 테마주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꼭 넣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가 진짜 저는 어메이징을 넘어서 어썸한 회사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회사의 공장이냐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의 공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한민국 상대로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50% 내놔 이렇게 이야기해도 얘는 무관세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미국의 공장 지어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 장벽을 완전히 극복을 한 거다 보니까는 네, 사실상 미국 관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가 된 거고요. 그거에 따른 매출 악화는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글로벌 최대 전기차 A사와 NDA 체결 소식에도 주가가 몇 퍼센트? 30% 상승 나왔었던 뉴스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야, 벌써 45분이네요. 이 회사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10월 27일에는 주가가 25,0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었죠. 왜 쭉 내려왔을까요? 요 시기에 에코프로랑 또 어떤 회사 있었습니까? LNF, 리튬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소외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쭉 한번 내려갔었죠. 이때는 어떤 거? 네, 미국 셧다운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네, 어느 조금 금리 조금 뭐 미국 증시가 고평가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1차 하락, 2차 하락 이후에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주가가,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네, 조금 어찌 보면 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욕은 아니고 실제로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네, 제가 또 차트를 좀 그리고 있지만은 네, 조금 진짜로 한번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양봉 한번 나오는 순간, 그리고 2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이 회사 10월 27일에 갔던 25,000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리는 이 회사의 목표가는 얼마? 25,000원. 자, 방송 시간 이제 2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는 저는 3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알루미늄 섹터를 공략했냐면은 첫 번째, 알루미늄의 가격은 앞으로 오를 거다. 왜? AI 수요가 확대가 되고,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 전력 효율에 그런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전력 효율에 대한 기대가 확대가 되면은 2차 전지, 전기차에 썼던 리튬 배터리로 인한 하재로 인해서 리튬 배터리로 그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를 제조하기보다 알루미늄 원자재로 인한 ESS 배터리 그거를 조금 감싸서 AI의 수요 확대에 대한 전력 효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알루미늄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에서 알루미늄 테마주로 저는 수급이 크게 이동하고 알루미늄 테마주가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알루미늄 테마주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넣어놔라. 그래야 2026년 1월부터 수익으로 스타트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입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디? 제가 여기 손 밑에 있는 QR코드죠.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켜고 들이대라니까는 네, 저로 막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가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도 시켜드려서 가짜 수익 아닌 진짜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 마지막 할 하실까요? 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 네네. 흔히 싫어하는 사람 있죠. 네. 물 먹이고 싶다. 그리고 막 네네. 한국의 전통 사탕인 엿 먹이고 싶다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네. 알먹이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난 힌트죠. 네, 진짜 이 종목을 엄청난 힌트 주셨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먹이고 싶다 할 정도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